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첫 시간인데 롯데쇼핑입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롯데쇼핑. 누구나 다 아시는 그 롯데쇼핑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리포트를 잠깐 볼 건데, 이게 리포트가 2022년 5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리포트 월 30일로 날짜는 찍혀 있고요. 제가 이 리포트를 왜 가져왔냐, 사실 리포트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한다? 제가 롯데쇼핑에 대해서 매출을 분석하고 뭐 실적이 어떻고 지금 당기순이익, 뭐 세전이익 이런 거 물론 하면은 뭐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치만 제가 이 롯데쇼핑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제외하고 수급이랑 수급에 일단 베이스를 둘 건데, 여기에 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너 롯데쇼핑 이거 왜 찍으려고 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롯데쇼핑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뭐 어쨌거나 이거는 물론 대응의 영역이겠죠. 단기적으로 오르다가 진짜 뭐 시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뭐 어쩌지 좋아져가지고 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롯데쇼핑은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간단하게 리포트 내용 보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롯데온 성장 가시성은 아직. 최근에 이러한 좀 그 이커머스 기업들의 가치가 안 좋다. 엔데믹 국면이 왔다. 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본업이 버텨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버텨야겠죠. 백화점 매출 잘 나오고 그 밑에 할인점들 잘 나오고,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여. 이 사람 목표 주가 10만 원 위주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5월 30일이니까 일주일 됐나요? 거의 한 일주일, 10거래일도 안 돼서 11만 원 한번 찍었습니다. 전문가인지 아닌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냥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 롯데쇼핑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 뭐 에비타부터 해가지고 뭐 몇 배 이렇게 해도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물론 이 사람이 말한 주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 대부분은 전부 다 목표가를 높게 잡고 매수 의견만 대부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목표가에 못 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많겠죠. 비중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증권사 리포트 대부분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높게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부각하죠. 근데 사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나름 소신이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 재무제표를 뭐 보시는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런 흐름이 이렇다. 이런 부분에서 체크할 거는 사실 매출이 뭐 증가세에 있는지,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유보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이거를 마스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주가를 예측하는데 제 경험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 왜냐? 제가 이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결국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최소 이 외국인에서 막 돈을 몇천억씩 굴리는 그러한 딜러들이 저보다는 똑똑하겠죠.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으니까. 전 세계적인 수재들을 모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자격지심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저보다 똑똑하겠죠. 기관 투자자들도 저보다 더 학벌이 좋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나름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자신감의 논외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기관, 예, 실제로 이 롯데쇼핑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한, 예, 이분들의 뷰를 저도 똑같이 믿겠다 이겁니다. 기관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보는가? 좋게 본다? 그럼 저도 좋게 볼 겁니다.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나쁘게 본다? 그럼 저도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은 나쁘게 볼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제가 이 종목 영상을 찍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차트, 도표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은 지금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백화점, 할인마트, 하이마트, 슈퍼, 홈쇼핑, 롯데 홈쇼핑도 있죠. 홈쇼핑 뉴스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데 뭐 최근에 해외여행 상품들도 뭐 잘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해외여행을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에 해외여행 관련해가지고 그 정도 수요가 있고 그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종목들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좋게 보지 않으면은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리포트는 여기서 그만 보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느 정도 반등을 바로 성공하고 대부분의 차트들이 다 이렇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들어왔을 때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약간 코로나를 이렇게 중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후반기 때 코로나가 확진자가 막 엄청 늘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이 대부분의 관련 업종들 차트를 보면은 롯데쇼핑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특히나 이럴 때 좋지 않았는데 이 시장 흐름을 딛고 코로나가 완화되어 가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확진자도 확 줄었고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안 쓰죠. 격리 이런 것도 이제 해제한다고 하니까 격리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은 크게 없죠. 주가는 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정석으로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 앞구간의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저는 수급이 일단 롯데쇼핑에서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하다. 보면은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둘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다. 롯데쇼핑의 지금 주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봤던 그 리포트를 쓴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결국 실제 돈을 움직이는 기관이랑 외국인들. 그럼 기관에는 누가 있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기타 금융도 있는데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없고요. 기타 금융. 연기금, 상호펀드. 결국 중요한 것은 투신이랑 연기금. 그 다음에 뭐 금투, 보험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도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연기금 이거 두 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할 때 누가 가장 힘을 줬냐?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단주 기준으로 5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30만 주를 매수했고요. 투신이 거의 10만 주. 굉장히 많죠. 결국 지금 롯데쇼핑은 최근 시장의 흐름에 크게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지금 좋게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자금을 이 정도로 매수세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이 롯데쇼핑을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결국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간보다는 덜하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뷰를 바꿔야죠. 나는 이 롯데쇼핑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겠죠. 생각을 바꾸고 똑같이 따라 들어가면 된다. 지금 구간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윗구간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저점 지지구간에서 내가 저점 만등을 바닥을 노린다? 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인데 이런 거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추세를 꺾고 올라갈 때 중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보면은 주가들이 다 어느 특정 라운드 비교 구간에 머물면서 뭐 저점을 두 번 찍는다거나
8만 원. 카카오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뭐 두 번 찍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뉴스에 뭐 바닥인가. 예. 지금 사야 되나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좀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뭐 여기 저점이겠구나 하고 저점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수보다는 차라리 지금 롯데쇼핑과 같이 추세를 전환하고 수급이 따라 붙으면서 힘을 보여주는 와중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카카오 같은 종목, 카카오 네이버, 물론 카카오 네이버를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내 주가에 있어서 내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딱 찍고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롯데쇼핑이 처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 이슈나 호재, 그 다음에 현재 뭐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수급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분석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좀 느끼셨다고 하시면 앞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진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이 종목을 왜 찍게 됐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냥 롯데쇼핑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영상이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내일은 쉬는 날이죠.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디테일하게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롯데쇼핑은 종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